오늘은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 하면 아인슈타인이 생각이 나겠지. 자, 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랑 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가장 먼저 상대성 이론이라 하면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로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뭔가가 상대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상대적이다. 예를 들면 이거야. 10,000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선생님의 10,000원의 가치와 저기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의 10,000원의 가치는 전혀 다를 거야. 그렇지? 맞지? 그리고 니네의 10,000원의 가치도 또 다를 거고. 그렇지? 사람마다 똑같은 10,000원이지만 가치가 달라. 그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성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지. 예를 들면 똑같이 1시간을 공부했어. 근데 어떤 친구는 성적이 잘 나왔고 어떤 친구는 성적이 안 나왔어. 이런 것들도 상대성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대성 이론이라 하면 뭐를 엄밀히 얘기하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 뭐를 얘기할까? 우리가 물리에서 얘기하는 그런 물리량들, 예를 들면 시간, 예를 들면 길이, 또 예를 들면 질량. 세 가지 예를 들었어 지금, 그치? 이 세 가지의 물리량들의 양들이 뭐더라?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똑같은 1m인데 어떤 사람과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느끼는 1m는 다르고, 똑같은 1초인데 A의 1초와 B의 1초가 다르다라는 거지. 그게 바로 뭐다? 상대성 이론이더라. 자, 그럼 여기서 상대성이라는 말은 뭐에서 나왔냐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상대속도라는 표현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상대속도. 누구? 갈릴레오 갈릴레이. 자,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뭐를 얘기를 했느냐? 상대속도. 이게 뭐냐? 자, A라고 하는 하나의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어. A가 운동을 하고 있어. 근데 이 A를 B하고 C가 A를 쳐다보는 거야. 근데 B는 멈춰 있고 이렇게, C는 반대쪽으로 운동하고 있어. A의 속도는 하나지. 그치? 물체가 하나니까. 그럼 A가 운동하는 속도는 하나인데 보는 사람, 즉 B가 봤을 때와 C가 봤을 때의 속도는 어때? B가 본 A의 속도와 C가 본 A의 속도는 다르단 말이야. 멈춰있는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멈춰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반대쪽 차선에서 오는 사람이 보는 건 다르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민수? 이해했어? 아마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멈춰있어. 자동차가 지나가. 그치? 그럼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내가 반대쪽 차선에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더 빠르네? 이렇게 느끼잖아. 그치? 그거야. 그래서 A의 속도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속도가 누가 보냐? B가 보냐? C가 보냐에 따라서 어떻더라? 속도가 다르다.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대 속도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상대 속도는, 상대 속도부터 얘기합시다. 운동하고 있는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를 이제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즉 내가 A고 움직이는 자동차가 B야. 그럼 내가 자동차를 봤을 때의 속도가 그 자동차의 상대 속도가 된다라는 거지. 그럼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까먹을 때가 많지. 숨쉬고 있다라는 걸 또 까먹을 때가 많지. 그치? 당연히 숨쉬고 있는데, 그치? 마찬가지야. 내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잊었다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상대방의 속도가 있을 거야. 그치?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A가 B를 봤다라는 거잖아. 맞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B의 원래 속도 있을 거란 말이야. 정지 상태에서 본 B의 속도 있겠지?
거기에서 뭐를 나의 속도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왜? A는 자기의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자기의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된다고? A가 본 B의 상대 속도를 VAB 이렇게 표현을 해. VAB. 그래서 이 VAB는 뭐야?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빼주면 된다. 알겠죠? 그걸. 그러면 두 물체의 운동 방향이 같을 때는 얘에서 얘를 빼주면 되니까 두 개의 어떻게 차이가 되겠지. 근데 운동 방향이 반대일 때는 어떻게 해라? B에서 얘를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 빼주면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도 반대가 되겠지. 그럼 두 운동 속도에 어떻게 된다? 합으로 표현이 된다. 왜? 속도는 뭐를 갖고 있더라?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아니야. 속도야. 그래서 방향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야? 그럼 얘가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고. 따라서 마이너스 VB 마이너스 VA가 되니까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더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 앞에 지나가는 차와 반대 방향으로 지나갈 때 차의 속도는 어떻더라? 반대 방향이 훨씬 빠르게 느껴진다라는 거야. 왜? 더해지니까 속도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상대성 이론으로 좀 다시 넘어갈게. 상대성 이론은 사실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물리 1에서는 우리는 하나만 배워. 특수 상대성 이론. 예전에 4년 전, 5년 전만 해도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 했었거든. 지금은 하나만 배워. 말 그대로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특수한 경우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럼 그 특수한 경우가 도대체 뭐냐? 관성 좌표계를 얘기한다. 뭐라고요? 관성 좌표계. 관성 좌표계라는 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뭐일 때? 0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가 관성 좌표계야. 그 얘기는 힘이 0이다? 그럼 뭐의 변화가 없다? 운동의 변화가 없다. 그지? 그러면 이 관성 좌표계에서 힘이 0인 경우라는 건 딱 두 가지 경우를 보면 돼. 첫 번째, 정지하고 있는 물체. 두 번째, 등속 운동하는 물체. 정지 상태의 물체와 등속 운동. 자, 여기 관성 좌표계 옆에다 가로 열고 좀 적을 수 있으면 적어두세요. 첫 번째는 뭐다? 정지 상태. 두 번째는 등속 운동 상태. 속도가 변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안 된다는 거지. 속도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속도가 변하는 일반적인 상태. 우리가 가다 보면 차가 느려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경우 가속 좌표계에 포함되는 것은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더라. 일반 상대성 이론. 얘들은 힘이 0이 아닌, 즉 가속 운동 상태. 가속 운동도 적어줍시다. 가속 운동. 여기서 가속이라는 건 속력이 변해도 되고 속도가 변해도 된다. 속력이 변해도 되고 속도가 변해도 된다. 자, 그러면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첫 번째 배경은 이제 마이컬슨과 몰리의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19세기 과학자들이 보세요. 소리는 뭐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 공기라고 하는 매질을 통해서 전달되지. 뭐 고체 또는 액체, 기체 같은 매질을 통해서 전달이 돼. 지진파도 땅을 통해서 전달이 돼. 물결파도 물을 통해서 전달이 돼. 그렇지? 즉 파라고 불러주는 웨이브. 이 파동은 뭔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물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그러면 빛이라는 친구가 이제 전자기파의 일종인데 이 빛도 어떤 매질, 이 빛을 전달해주는 어떤 매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
그게 뭘까? 근데 찾지는 못해. 근데 빛도 전달해주는 물질이 있을 것 같아. 당시의 기술로 찾지 못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한다고. 그 매질의 이름을 에테르라고 하고 가상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에테르. 됐어요? 에테르. 자, 그래서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그 에테르를 찾는 실험이야. 에테르가 뭐에 의해서? 빛이 에테르에 의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에테르라는 친구가 움직이면 빛의 속도에도 뭐를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거지. 에테르가 움직이면 빛도 같이 뭐 속도가 빨라지거나 또는 혹은 느려지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마름모 모양의 구조물에 가운데다가 뭐를 놓냐면 반거울이라는 걸 놔. 반거울. 반거울이 뭐야? 반은 통과시키고 반은 반사시키는.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가 유리창을 보면 내 모습이 반사되기도 하고 반대로 밖에도 보이기도 하잖아.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 평상시에도. 반거울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여기 요 위쪽에 거울을 하나, 옆쪽에 거울을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빛을 쏴. 그러면 빛이 하나의 경로는 여기서 반사가 되겠지. 반사돼서 90도로 반사가 될 거 아니야, 그지? 마름모니까 이거 45도로 두면 90도로 반사가 돼. 그럼 여긴 거울이 있으니까 다시 반사돼서 내려오겠지. 일부는 이쪽으로 다시 반사돼서 나가겠지. 근데 여기서 100이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50은 이쪽으로 50은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지? 그리고 거울이니까 얘는 100% 다시 반사를 할 거고, 그러니까 50 반사됐고 50 반사됐어. 그럼 여기서 25는 이쪽으로 반사가 되겠지만 나머지 25는 이쪽으로 가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통과한 50 중에 50이 왔어. 그럼 여기서 일부 25는 이쪽으로 통과하겠지만 25는 이쪽으로 반사가 되겠지.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지금 선생님 여기 그려놨는데 두 개의 경우를, 하나는 이렇게 갔다가 반사됐다가 아래로, 하나는 통과했다가 반사됐다가 아래로, 결국 어디로? 이 빛 검출기로 가는 친구들의 뭐를 찾는 거야? 시간 차이를 찾아. 이 거리가 어때? 요 모양으로 생긴 거. 어경로와 우경로. 어우, 그지? 어경로와 우경로의 경로의 거리는 똑같단 말이야.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면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존재한다면,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뭐를 했을 것이다? 이 두 개의 속력의 차이를 발생을 시키니까 당연히 거리가 같고 속력이 달라지면 시간 차이는 발생하겠지. 맞지? 그래서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땠어? 그렇게 열심히 실험을 해봐도 시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더라. 알겠죠? 시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다. 즉 이걸 통해서 뭐를 알게 된다? 이 에테르라는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다라는 걸 알아낸다는 거야. 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통해서. 약간 그래서 결국은 이 빛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됐죠? 넘어가요. 자, 다시 관성좌표계. 아까 얘기했었어. 자, 관성좌표계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어떻더라? 0이다잉.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뭐 한다? 정지 또는 등속 운동을 한다. 정지 또는 등속 운동.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바깥쪽에 정지하고 있는 친구 있고 안쪽에 등속으로 운동하는 기차가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두 개의 친구가 있지. 이 정지하고 있는 이 친구도 관성 좌표계에 존재하는 거고 이 움직이는 이 기차 안에 있는 이 친구도 역시나 관성 좌표계에 존재하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S가 이 S 프라임을 보게 되면 앞으로 운동하겠지. 근데 S 프라임이 S를 보면 자기가 가만히 있고 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거야. 그게 이제 상대 속도라고 보면 돼. 방향이 달라진다. 실제로 자기가 움직이는 걸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니까. 자, 그래서 이 관성 좌표계 정지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 또는 관성계더라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특수상대성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특수상대성의 이론에서 알아야 할 특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나타나기 위해선 어떠한 가정이 필요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그 가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좀 선생님 적어놨지. 이건 이제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위에다 적어놓은 거. 잠깐 멈춰놓게. 자,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첫 번째 가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고 상대성 원리.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라는 게 있어. 광속 불변 원리. 그 다음에 이 두 가지의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이 있어요. 현상은 첫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거. 두 번째 시간 지연. 세 번째 길이 수축. 질량 증가. 그리고 빛 에너지 동등성. 이렇게 있습니다. 빛 에너지 동등성. 그리고 증거. 뮤온이라고 해요. 뮤온. 이 뮤온이라는 게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증거야. 우리가 일상에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 특수상대성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할 정도가 되려면 속력이 무지막지하게 빨라야 된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우리가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무지하게 빠른 게 뭐냐? 뮤온이다. 자, 그럼 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어디에 이용하냐면 핵발전에 이용을 한다. 핵발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핵발전이지. 자, 그러면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통해서 우리 에테르는 없다라는 걸 찾았어. 그랬을 때 첫 번째 상대성 원리. 이 상대성 원리가 뭐다? 지금 나와 있어. 모든 관성계. 여기서 관성계가 아까 얘기했던 관성 좌표계야. 똑같은 말이야. 관성계나 관성 좌표계.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많은 공식들 있잖아. F는 MA니 뭐는 뭐니 이런 것들. 그치? 속력은 시간 곱하기 뭐 거리니 시간분의 거리니 이런 것들 있잖아. 그치? 이런 여러 가지의 물리 공식들이 관성 좌표계 안에서는 동일하게 성립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뭐가 있어? 관성 좌표계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하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것도 좀 기억해야 돼. 적을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관성계는 관성 법칙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물리량은 뭐 할 수 있지만 다를 수 있지만 관계식은 동일하게 성립된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트럭이 일정하게 가고 있어. 그럼 트럭 위에 관찰자는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는 관성 좌표겠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가 공을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어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밖에 있는 이 친구 정지관성계야. 알겠습니까? 응. 얘는 등속관성계고 얘는 정지관성계란 말이야. 그러면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좌표계에 있다라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고 니네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서로 같은 공간이 아니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쉽다고. 4차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좌표계가 다르다고. 공간이 실제로 공간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 철수라고 치고 0이라고 치자고. 철수의 입장에서 철수는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 그렇지? 근데 0 입장에서는 차가 앞으로 가면서 공이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포물선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철수가 잰 낙하시간, 0이가 잰 낙하시간. 철수가 측정한 중력가속도, 0이가 측정한 중력가속도가 어떻더라? 똑같다. 왜? 같은 뭐니까? 관성 좌표계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거야. 그게 이 상대성 원리야.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면 됩니다. 상대성 이론은 사실 이해하라고 내가 얘기할 수가 없어. 단언컨대 전 세계의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야. 이해하는 사람, 외우는 사람 말고. 자, 두 번째 광속 불변 원리입니다. 뭐 자꾸 지를 가리키고 있어. 개뿔도 모르면서. 자, 광속 불변 원리라는 건 뭐냐면 광속, 빛의 무엇이 속력이 어떻더라? 변하지 않는다. 자, 빛의 속력은 이거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이라는 말도 전제 조건도 있지만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뭐라고? 빛의 속력은 뭐하다고? 일정하다고.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밖에 있는 관찰, 기차 안에서 A라는 사람이 화살을 쏘면 기차의 속력은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왜냐면 내가 쏜 거니까 어차피 나는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근데 내가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의 속도가 예를 들어서 시속 200km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이 안에 있는 사람은 200km로 보이는 거야.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기차의 속도하고 화살의 속도가 어떻게 돼? 더해지겠지. 같은 말.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은 300으로 보인다고. 맞아?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들이 그렇단 말이야. 실제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었나? 서프라이즈 한번 나왔어. 어떤 독일인가 미국인가 잘 기억은 안 나. 상황이. 근데 어떤 그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전하고 있는데 밖에 봤더니 뭐가 둥둥 떠다니더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고도가 높은 데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창문을 열 수 있었나 봐.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서 그 물체를 잡았대. 그리고 내려와서 펴보니까 총알이었던 거야. 무슨 말이야? 둥둥 떠 있다는 건 비행기의 속도와 총알의 속도가 어떻더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들은 어떻더라고? 상대 속도가 다 적용이 된단 말이야. 관찰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이 화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빛은 어떻다? 안 그렇다. 빛은 무조건 어떻더라? 같다. 누가 보던 어떻다? 같다. 어떤 상황이건 같다. 무조건 같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기차 안에서 쏜 빛과 기차 밖에서 쏜 빛의 속도가 어떻더라? 다를 것 같지만 다르지
않다. 어떻다? 똑같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먼저 끊고 이어서 상대성 이론 넘어가.